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적폐 세력들 나훈아 때문에 멘붕 왔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거 저 혼자 생각해본 이야기인데요. 나름대로 좀 그럴싸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추석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KBS에서 나훈아 콘서트를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콘서트의 반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70%였다라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시청률이 나올 수가 있죠? 아무튼 엄청난 공연을 KBS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나훈아 씨가 만들어냈죠. 자, 추석이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다 나훈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공연이었어요. 자, 이 나훈아 때문에 적폐 세력들이 멘붕에 왔다. 이유가 뭘까? 바로 추석 민심.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문재인 정부에게 부정적인 민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쭉 작업을 해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나훈아 콘서트 이 방송 하나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 추미애 장관 아들 건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무릎을 수술을 해야 돼서 휴가를 쓴 바로 그 사건.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병가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기 휴가를 땡겨 쓴 거 가지고 황제 휴가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부풀렸었던 이런 사건. 황제 휴가, 진짜 특혜는요, 황제 휴가를 쓰지 않아요. 황제는 그냥 안 가지 휴가를 쓰지 않아요. 아무튼 이 건도 원래 접수된 지는 좀 지난 사건인데 검찰이 묵혀뒀었거든요. 왜 묵혀뒀을까요? 저는 바로 추석에 맞춰서 터뜨리기 위해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걸로 질질질 끌면서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깜도 아닌 게 계속 나와요. 얼마 전까지 지속됐었죠. 병장회의가 등장하면서 전체적인 여론이 완전히 싸늘해지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의혹 보도는 이어집니다. 저는 이게 추석 연휴 때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문재인 정부에게 부정적인 민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작이었다, 작업이었다 생각을 해요. 이게 예전에는 먹혔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안 먹히는데 얘네들이 세상이 달라진 거에 적응을 못해. 그래서 옛날 방식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추미애 장관 아들 거는 국방부도 문제없다, 검찰에서도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니까 추미애에게 면죄부를 줬다, 언론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죄가 없다는데 면죄부를 줬다니 참 악의적이죠.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 이어간 이유는 바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또 북한군에 의해서 월북하던 국민이 사살을 당한 사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악재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악재도 아닙니다. 본인이 월북을 하려고 간 것이고 그 월북하려고 간 상황에서 북한군에게 사살을 당한 거예요. 비난을 받아도 북한이 비난을 받아야지 대한민국 정부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세월호 때 박근혜에게 물어보지는 못하면서 알아서 자기가 북으로 넘어간 사람이 사살당하는 동안 대통령은 어디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는 동안 7시간 동안 박근혜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대통령이 어디에 있냐 이러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것도 추석 민심,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한 이슈는 이 어르신들한테는 너무나 민감하게 잘 먹히는 이슈거든요. 자, 그렇게 추석 연휴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게 부정적인 이슈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어찌 보면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30차 공판 이상, 31차인가요? 32차까지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오는 것도 그 추석 민심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추석 민심에 이렇게 신경을 썼을까? 추석에는 세대가 섞이죠. 그렇게 해서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전체적인 여론의 향방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여론이 흔들리면 이 여세를 몰아서 연말까지 이어가고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먼저 승기를 잡아가려는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공들여서 없는 말도 지어내고 부풀리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추석 민심은 이제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언론들도 엄청나게 도와줬거든요. 자, 그렇게 퍼부어대고 깜도 아닌 걸 질질질질 늘려서 추석 연휴 전까지 끝까지 트집을 잡아댔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첫날 나훈아 콘서트 한 방에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 버린 거죠. 나훈아라는 걸출한 가수 한 명이. 대단한 일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 나훈아 콘서트에서 엄니라는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는 광주 민주화 항쟁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다. 이 노래는 원래 1987년도에 만들어서 앨범에 내려고 했고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전두환 정권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서 앨범에 수록하지 못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2020년 8월에서야 발표를 했고 이번 공연에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아직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이 닫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가 돼버린 거죠. 자, 나훈아가 엄니라는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던 그 노인들이 나훈아 빨갱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나훈아 씨의 파괴력은 대단했었던 거예요. 정말 멋진 분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카리스마가 정말 뿜뿜 뿜어져 나오고 지금의 10대들이 봐도 너무 멋진 가수. 기존의 나훈아 씨의 팬들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변치 않고, 아니 오히려 더 멋있어진 나훈아의 공연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저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적폐 세력들이 나훈아 때문에 멘붕이 왔다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추석 연휴 때 재미삼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럴싸하지 않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자, 끝으로 지금 북에 의해서 사살된 이 사건, 김정은이 사과를 한 또 이 사건, 김정은의 사과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이거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있느냐,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이야기를 추가해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물만 살짝 바꿔보자고요. 북한 주민이 남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국군이 사살을 했어요.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미심쩍은 것 때문에 사살하는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군인에 의해서 사살이 됐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가지고 김정은에게 똑같이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북녘동포에게 뭐 이러면서 사과를 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국민의 집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미쳤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남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우리나라 국군이 사살한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에게 사과를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눈치만 본다. 얼마나 공격을 했을까요? 저도 인물을 살짝 바꿔보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만큼 김정은의 사과는 이례적인 거였다는 겁니다. 북한 국민에게 김정은의 사과가 어떻게 비춰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례적인 건 맞아요. 이 사과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된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간극은 꽤나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김정은이 사과한 것으로 사과하면 다냐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 인물을 한번 바꿔서 상황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례적인 건 맞다. 자, 나훈아 콘서트 한 번에 적폐 세력들의 공작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